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미국령 괌에서 30대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더운 날씨에 6살, 1살 된 남매를 차량에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모의 무지 또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돼 아동 방치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라스베거스 참사 후속 보도입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라스베거스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은 호텔방과 집에 40여 정의 총기류와 수천 발의 탄약, 폭발물까지 쌓아두고 특공대를 흉내내 참극을 벌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백만장자였던 스티브 패덕은 지난주 여자친구의 모국인 필리핀에 10만 달러나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범행 동기를 가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를 일으킨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 스티븐 패덕의 범행 동기가 아직도 최대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나 특공대를 흉내낸 사이코패스의 참극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패덕은 사전 계획에 따라 커맨더 특공대 팀이 사용할 만큼의 엄청난 총기류를 축적해놓고 특공 기습작전하듯이 총기 난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32층 방에서 야외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9명의 목숨을 빼앗고 527명이나 부상시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64세 스티븐 패덕은 사전에 엄청난 총기류와 탄약, 폭발물까지 마련해놓고 특공대 흉내내듯 참극을 벌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의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번 백만장자였고 60대 중반인데다가 도박을 좋아했지만은 범죄 전과나 테러 조직, 과격단체와 연계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인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였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기를 난사한 호텔방에서 군사용 AK-47 스타일의 자동화기를 비롯해 23종의 총기류와 고성능 탄창을 수거한 데 이어 80마일 떨어진 집에서도 19종의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 폭발물까지 찾아냈고 차량에서는 폭탄 제조에 쓰이는 암모니아 물질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 패덕은 자신이 투숙해 있던 호텔 32층 방에 커맨더 팀이 사용할 만큼의 총기류와 탄약 등을 13개의 가방에 담아 사흘 전에 미리 갖다 놓은 후에 범행 당일에는 특공대 흉내내듯 해머로 유리창을 깨고 야외 콘서트장을 향해 자동화기로 수백 발을 난사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패덕은 지난주 여자친구의 모국인 필리핀에 무려 10만 달러나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주요 단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62세 메릴루 댄리는 필리핀계 호주 시민권자로 총기 난사극이 벌어졌을 당시 홍콩과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10만 달러를 송금받은 당사자인지 어떤 목적으로 거액을 받았는지 4일 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미스테리를 풀어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편 미국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자동화기를 이용한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한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자동화기를 이용한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 노스이스턴대 범죄학자 제임스 앨런 폭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화기가 사용된 다른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최소 한정 이상의 총기를 전자동 소총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When we found out the news of the shooting in Las Vegas, I mean it's extremely frustrating. It's another grave misusage of firearms. It's a terrible tragedy and we pray for all the families up there. 패덕이 사용한 총기 중 최소 한정은 AK-47이며 발사체 흔들리지 않도록 총기 거치대를 사용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패덕이 이 AK-47의 기계 부품을 고쳐 전자등으로 불법 개조했거나 크랭크를 사용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탄환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개조를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So bumpfire stocks typically retail in $150 to $200 range. Installation, they say, is user installed. I mean, you don't need to be a licensed gunsmith or a professional gunsmith to get these installed. 자동화기는 총기 보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1986년 이후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6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화기는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49만 정 이상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호텔 32층에서 군중을 향해 고공 사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숨거나 총격범과 맞서 싸우는 등의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총격 사건 중 1966년 17명을 숨지게 한 해병대 출신 텍사스대 학생의 시계탑 총기 난사와 1976년 여자친구로부터 차인 19세 청년의 위치터 호텔 총기 난사가 비슷한 경우지만 이번만큼 사격 지점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모방해 높은 위치에서 자동화기를 난사하는 총격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총기 규제 논쟁이 재현된 가운데 미국민 과반 이상은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쇼와 개인 매매까지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정신 이상자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연방 차원의 총기 추적, 그리고 공격 무기 전면 금지의 순으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미국 역대 최악인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로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미국인 다수는 총격 사건을 중대 문제로 간주하고 있고 과반 이상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끊임없는 총격 사건이 큰 문제라고 대답한 여론은 50%나 되고 상당한 문제라는 답변도 33%로 절대 다수인 83%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별 문제 아니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큰 문제라는 의견이 65%로 압도적이고 보통 이상의 문제는 26%, 작은 문제라는 입장은 7%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원들도 큰 문제 32%, 상당한 문제 42%, 74%는 총기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꼽고 있고 작은 문제라는 의견은 23%에 그쳤습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민들 가운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55%에 달했고 현 수준 유지는 34%, 총기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10%에 불과해 총기 규제론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총기 규제 방안 중에서도 총기 쇼와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신원 조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공화당원 79%, 민주당원 88%를 앞에 85%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정신 이상자들에게 총기 판매를 보다 엄격하게 금지하자는 방안은 공화당원 81%, 민주당원 79%를 앞에 전체 79%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기를 등록시켜 추적하는 방안은 공화당원들이 55%로 떨어지는 반면에 민주당원들은 85%로 올라가 전체로는 7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다시 풀린 공격무기의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원들이 48%에 불과한 데다가 민주당원들도 70%로 전체 지지율은 57%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규제에 침묵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참사는 애초부터 대량 살육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라스베거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소인 32층 호텔방과 총격범의 자택에서는 모두 40여 정의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군복무 경험은 없지만 60대 백인 무기광의 범행은 애초부터 대량 살육을 목적으로 짜여졌다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는 자동 연사가 꼽힙니다.
자동 확인은 총기 보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1986년 이후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호텔방에서는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준경과 거치대도 발견됐습니다. 100m 높이의 32층 호텔방에서 고공 사격한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통상 평지에서 인근의 불특정 대중을 겨냥해 발포하는 총기 난사에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몸을 피할 수 있지만 비가 오듯 총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격범은 서로 다른 각도의 유리창 2개를 해머로 깨고는 자동 화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사각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총격범이 창문 2곳을 모두 사용했는지 한 곳만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국에서도 이번 라스베거스 참사는 충격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사설면에 최근의 총기 난사 일지를 담은 그래픽을 실었습니다. 일종의 무언의 사설을 통해 민간인 총기 보유의 위험을 환기하고 총기 보유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엔 최소 4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건들만 집계됐습니다.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부터 지난 1일 밤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참사까지 477일 동안 모두 52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도 곳곳에서 터지면서 월 평균 3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585명이 숨지고 2,156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참사의 사상자 586명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래픽 제목을 통해 477일간 521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지만 의회에서는 어떤 입법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한국인 여행객이 13명 남아있어 우려가 큽니다. LA 총영사관이 현재 이들의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두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